안녕하세요. 제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그 정치나 경제 흐름을 쭉 본 사람으로서, 진보, 보수의 차이는 거의 없다. 똑같이 하는 짓이 똑같고, 뭐 재산도 비슷비슷하게 많고, 정책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렇다라는 것을 한 예를 지금 보여드리면서 비례대표에서 총선에서는 녹색당을 꼭 찍어주시도록, 그래야만 한국민의 생존을 위한 그런 환경을 그래도 좀 더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는 우연치 않게 2019년 6월달 기사화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풍그룹이라는 것이 있죠. 그 영풍 문고로 유명하기 때문에 책 사업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그룹에서 고려 아연이라는 것을 또 공장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고려 아연은 굉장히 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낙동강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 영남 지방에 또 더 민주당 쪽 사람이 김부겸이잖아요. 김부겸이 사돈을 맺은 사람이 이 영풍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진보 쪽이라고 하는 사람 정당을 들여다보면 정말 한심한 관계를 많이 맺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부겸 의원의 딸이 있는데 영풍그룹의 외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둘이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이 영풍그룹, 그러니까 사돈 집안이죠. 영풍그룹에는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명박의 절친으로 유명한 천신일의 아들과 또 하나의 딸이 둘이니까 또 한 사람은 조선일보 방우영의 아들과 혼인을 맺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김부겸은 한 달이 건너면 조선일보와 또 주식회사 세종, 이게 천신일 건가 보죠? 그것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상하게 정치인들이 문제성이 있는 그런 기업주들 자녀들하고 혼인관계를 많이 맺잖아요. 특히 조선일보는 이미 유명하고, 그리고도 재력가의 자제들하고 혼인관계를 맺죠. 근데 또 더 웃기는 건요, 김부겸 의원의 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오빠,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의 처남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로 뉴라이트의 거두이며 책을 친일적인 걸 써가지고 난리를 부린 바로 그 인간이랍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김부겸 의원은 더 민주당에 있을 수 있나요? 이런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뭘 결정할 때는 자기 그 가치관과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떨어진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주변의 사람이 가령 김부겸이다, 제가 김부겸이다 그러면 이영훈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책을 썼으면 그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막아줬어야죠. 어떻게 뉴라이트의 거두인 이영훈이 책을 내는데도 끽소리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남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영풍그룹이 그렇게 지금 낙동강 오염 사태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굉장히 지목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돈을 맺은 거예요, 김부겸 의원이. 내가 이 딸이 지난 총선에서 그 딸을 이용하고 그랬었잖아요. 얼굴이 이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이 이렇게 가벼워서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제가 이걸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김부겸이라는 사람은 지금 진보 쪽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명박 절친하고도 사돈이고 조선일보사 아들과도 혼인을 맺었으니까 또 사돈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쇼킹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 고려 아연이라는 것이 낙동강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되는데 이거 좀 큰 문제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수질 오염과 공기 오염 또 그 한국이 무슨 FTA나 뭐 이런 거를 맺다가 보니까 뭐 특히 외국하고 그 맺는 모든 조약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국민의 건강과 이익을 챙기지 못한 바가 많죠.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이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오르내리는 이런 사업가랑 사돈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은 마치 그 중도에 있는 그 제가 전에 그 올린 바 있는 중도의 그 고대 유적이 한국에서 선사시대 정도 되겠죠? 그런 유적이 나왔는데 그것을 나몰라라 하고 그 덴마크계죠? 레고랜드를 거기다 짓고 무슨 뭐 위락 시설을 짓고 호텔을 짓고 이런 발상을 하는 게 아무리 춘천의 김진태가 강한다 하더라도 그런 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도지사라는 인간이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말이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가 볼 때는 비례대표는 무조건 녹색당을 찍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은 녹색운동을 하시는 분,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라든가 건강 문제에 관심이 많은 그런 그 분을 비례대표로 무조건 찍어줘야 돼요. 근데 한국에는 녹색당이 의외로 굉장히 그 파워가 적은 편이에요.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갔다가 무슨 뭐 세미나 비슷한 거를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 녹색당에서 이제 그 연사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나왔을 때 이재명 지사가 이제 같이 조인트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녹색당이 이재명 지사와 뭔가 같이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때 그 순간에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녹색당이 많이 커져서 적어도 유럽에는 적어도요 GMO 농작물을 표시를 합니다. 물론 북미에도 GMO인지 아닌지 다 표시해요. 어떻게 해서 한국만 그 식품에 대한 GMO 표시를 안 합니까? 이거는 이제 노무현 당시에 잘 모르고 그 사료 부분에서만 뭐 GMO가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뭔가를 사인을 잘못한 것 같이 얘기를 하던데 아니 그러면 이걸 바로 잡아야죠. 어떻게 국민의 건강을 이렇게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보수다 진보다를 떠나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자기 건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치인이면 국민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줘야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비례대표는 녹색당 또는 녹색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진출을 해야 되고요. 물론 지역구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지금 중산층이 너무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산층을 살리자. 그런 분들을 정당을 택했으면 좋겠는데요. 민중당의 경우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중당 그러면 뭐 빨갱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더 쓸데없이 그 이념에 얽혀서 공격을 해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구에서는 민중당하고 녹색당이 손을 잡고 어떻게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그 선거 이슈를 중산층 살리기
중산층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요. 그 지역구에서 뭐 쓸데없이 그 소크라는 거 있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건설 인프라 이것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구의 구조적인 그 안정 또 균형 발전 뭐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특히 중요한 거는 그 국민의 건강 그리고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그 반대 이런 걸 하시는 분을 국회에 내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수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 싸움에서 물론 그 각종 꼼수 전략을 쓰고 매크로를 돌리고 뭐 댓글 부대를 이용하고 이런 막강한 세력이 또 승리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제가 이 다음 동영상에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서부터 강조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비례대표가 됐든 지역구 정당이 됐든 그리고 민중당이 아무래도 그 이미지 이 포지션에서 정치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지셔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포지셔닝이 안 좋기 때문에 녹색당하고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무소속하고도 손을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국회에 그 일반인의 중산층을 늘리고 균형 발전을 하고 그리고 또 특히 국민의 건강, 안전 이런 거를 위하는 실질적인 정치인들 또 정책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또랑또랑한 사람들이 국회로 나가도록 그렇게 좀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군소정당이 너무 많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군소정당끼리 모여가지고 중산층 살리기 하나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녹색 운동을 일으키기. 그래서 특별히 그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그런 정책을 내기. 이걸 하는 그런 정치세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